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제인 박미라입니다. 위기는 늘 다가오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오래도록 살아남는 기업의 비결일 텐데요. 1992년에 창립한 종합 IT 서비스 기업 인성정보가 신성장 동력을 내세우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 화제인에서는 인성정보 원종현 대표를 모시고 신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쁘신 가운데도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성정보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성정보는 IT 기술로 고객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종합 IT 서비스 기업입니다. 1992년에 창립되어서 현재 3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30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5개의 자회사와 4개의 해외 법인을 포함하면 총 48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대표님 국내 1세대 벤처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IT와 그런데 대표님 전공을 보면 IT와도 관계 없는 곳인데 어떻게 창업을 하시게 되셨는지? 예, 저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 한국중공업이라는 원자력 관련 회사에 취업을 됐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입니다. 네. 취업 후 군에 입대를 했는데 전역할 무렵에 친구가 앞으로 컴퓨터가 유망하다고 해서 원자력 쪽으로 취업하는 걸 포기하고 IT로 바꿔서 그 당시에 현대전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게 비전공자라서 컴퓨터에 대해서 컴자도 모르는 문외한이었었고요. 그래서 비전공자로서 전공자들이 대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 숫자를 제가 책이나 자료들을 봐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캐치업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좀 열심히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로부터 IT 개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기업에서 보니까 임원 진급하고 나서 굉장히 좀 저희가 보기에는 젊은 나이에 회사를 퇴사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중소기업으로 옮겨서 열심히 일하면 평생 일할 수 있을까 하고 옮겨와서 열심히 하기도 했는데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제가 직접 평생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31년 됐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창업을 해서 저는 인성정보가 직원들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일터가 되기를 바라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노력을 통해서 이 에뮬레이터와 랜 게이트웨이의 한글화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용어가 참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저 창업 당시에는 메인프레임 시대였습니다. IBM이 대표적인 회사였는데요. 전용 단말기를 통해서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개인용 컴퓨터가 소개되면서 기업체에서 워드 프로세서나 스프레드시트 같은 사무 자동화 기기로서 개인용 PC가 활용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터미널 이뮬레이터는 PC를 메인프레임이나 중형 컴퓨터에 연결해서 PC가 5의 기기로서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전용 단말기로서 역할을 하는 1인 2역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솔루션이었습니다. 고객사에서는 그 전용 단말기 PC를 따로따로 구매하지 않고 한 가지로 그 두 역할을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메인프레임이나 중대형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체들에서 이 제품을 사용을 했고
그 덕분에 저희 회사도 지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인성정보의 이 노력의 성과도 눈에 띄게 지금 보이는데요. 창립 이후부터 5년간 그 100%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승승장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아까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31주년을 맞이하셨는데요. 이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비결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인터넷의 대중화부터 클라우드, 빅데이터, 뭐 최근에는 챗 GPT와 같은 AI 기술 등 최근 30년 동안의 IT 기술은 정말 빠르게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IMF 외환위기, 닷컴 버블 붕괴, 또 코로나 팬데믹 같은 외적인 환경 변화도 굉장히 많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 인성정보가 살아남고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윈이 진화론에서 주장했던 바처럼 IT 환경에 적응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메인프레임 시대에서 클라이언트 서비스로 바뀌고 또 인터넷, 모바일 환경으로 변할 때마다 저희는 그 사업 분야를 계속 바꿔가면서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중요시했던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고객들의 요구사항도 계속 변화해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를 도입해야 한다든지 IT 자원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또는 비용 절감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고객들이 이렇게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인성정보는 그런 고객들의 챌린지가 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객들과 같이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인데요. 창립 초기부터 인성정보는 기술 사관학계로 불릴 정도로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을 업계에서 많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전체 직원의 60% 이상이 기술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IT 기술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저희가 남들보다 더 빨리 그 신기술을 습득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해 인성정보가 창립 31주년을 맞이했는데요. 31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시기 동안 발전해온 기술들을 모두 습득하고 또 그 시간 동안 고객들이 가졌을 고민과 요구사항을 함께 겪어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의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성정보의 핵심 역량이자 강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인성정보의 신산업 현황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그 지난해에는 대규모 조직 개편과 인재 영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좀 준비 중이실까요? 예,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대내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성정보는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IT 매니지드 서비스, 의료 정보화, 클라우드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우선 IT 매니지 서비스,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 솔루션 등 인성정보의 자체 서비스들을 브랜드화하고 육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인성정보가 오랜 기간 쌓아온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영역을 바탕으로 병원, 제약, 바이오 등 의료 보건 산업의 인프라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국민들을 대상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클라우드와 메타버스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올해 많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
네, 이번에는 인성정보의 신규 산업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게 아까 말씀 주신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시기인 2005년에 이 관련 사업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IT에서 헬스케어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와 같은 인구 통계학적 추세에 비춰볼 때 헬스케어 사업이 미래에 대단히 유망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성질환은 일단 발병이 되면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의 IT 기술을 접목하면 환자분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외에 먼저 진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헬스케어 관련된 사업이실까요? 예, 기존의 IT 인프라 사업은 이제 국내에서 주로 진행을 했고요. 헬스케어 사업은 저희가 처음에는 국내에서 사업 모델 잘 만들어서 성공한 다음에 해외로 진출할 계획이었는데 두 가지 이유로 국내에서 주로 이제 시범 사업들은 많이 했는데 본격적인 상업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 원격 진료 법적 규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인들 간의 그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헬스케어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특히 글로벌 시장의 1%에도 못 미쳐서 이왕 사업을 하는 거면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큰 시장에 도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해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현재 그 해외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헬스케어 사업의 진행 상황과 성과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예, 현재 미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남미, 중동, 동남아시아 등 해외 20여 국에서 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의료 시장은 미국 시장입니다. 저희는 2017년부터 미국 국가보훈처의 원격 홈케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국 군인들의 건강과 만성 질환을 미국 정부가 관리해 주는 건데요. 현재까지 일반 가구에서 저희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향후 8년 동안 10만 가구 이상 보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만성 질환자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그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해서 미국 현지 병원과 협력해서 미국 공공보험의 수가를 받고 원격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RPM, 리모트 페이션트 모니터링이라는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재국민들을 위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새로 기획해서 조만간 런칭할 생각인데요. 해외에 거주하시는 이제 교민들 생각해 보시면 그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개월 동안 기다려서 대기 시간이 길고 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또한 만나도 언어 장벽 때문에 본인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고 또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임상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국내 대학 교수급들의 전문의들을 구성해서 전문의 전과에 대해서 제 국민들에게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준비 막바지에 있습니다. 네, 그 인성정보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거 IT 매니지드 서비스도 굉장히 눈에 띄어요. 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서비스일까요? 예, 아마 표현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IT 매니지드 서비스는 IT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운영 전반에 걸쳐서 전문업체에게 아웃소싱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고객을 만나면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실제적이고 다양한 어려움들을 듣게 되는데요. 그중에 공통적인 게 실력 있고 전문적인 IT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 외에도 이제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기존 레가시 인프라하고 어떻게 전복할 수 있을지 그런 대한 우려가 많고 또 뭐 비용 절감도 해야 되고 또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그 IT 그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도 또 기해야 되는데 그런 면을 감당하기에는 그 조그만 중소나 중견기업들은 경영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정보 IT 매니지 서비스는 이런 고객들의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요. 사실 인성정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보안,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컨택센터, 유지보수 등 지난 30여 년간 인성정보가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CIO 조직의 역할을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체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은 중소 중견 기업들의 경우 IT 기술력 내재화에 투자하는 대신 IT 매니지드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그 고객사 본연의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명을 또 인성 아지트로도 명명하셨는데요. 이렇게 정하신 이유와 또 함께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신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성 아지트는 A부터 Z까지 IT 운영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메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개별 고객에 맞춰서 컨설팅, 구축, 운영, 사후 유지보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IT 인프라 및 어플리케이션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보안은 물론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하고 SD-WAN,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협업, 기업용 전화, 클라우드 컨택 센터, DR, 백업 등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매니지 서비스를 일반적인 유지보수 서비스와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 제약기업의 경우에 WMS, LIMS, QMS, 스마트 팩토리 등 듣기도 어려운 이런 해당 업계만의 특성을 가진 생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 기술뿐만 아니라 고객의 사업 본연의 개요와 맥락을 이해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인성 아지트를 통해서 한 대학교는 47대로 운영되던 서버를 6대로 통합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성 아지트를 통해 중소, 중견 기업들이 각각의 회사 규모 및 필요에 따라 IT 기술과 지원을 유연하게 선택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그 신사업에 관련돼서 말씀 주실 때 클라우드 사업과 메타버스 사업도 준비 중이시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실까요? 국내에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서 대표적인 제품들이 HCI라고 불리는 하이퍼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와 SDDC,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저희 회사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쌓고 있고 많은 고객사들에게 HI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정보는 2024년도에 열리는 강원도 전 세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올림픽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메타버스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메타버스 통해서 대민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저희가 청소년 올림픽 메타버스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축, 컨설팅하고 운영 서비스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성정보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셨습니다. 올해 실적도 제가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지난해에는 저희 회사가 재무적 안정성 외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사업 구조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도 연결 기준 사상 최대인 3,145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또 의미를 주고 이렇게 더 의미 있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도 계속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헬스케어,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신성력 사업에 여태까지 투자해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매출과 또 이익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업을 이끌어오는 동안에 그 닷컴버블, 코로나19 등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위기였던 순간과 그 위기를 뚫고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과 경영 철학이 또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IMF 외환위기나 경제 불황, 코로나 팬데믹, 최근에 있었던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 불안, 이런 외부적인 요건부터 내부적인 이슈들까지 사실 위기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 후 30년이 지나도록 이런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창업 동료들을 포함해서 모든 임직원이 한숨들 푹푹 쉬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임직원 모두 협력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의 경영 철학이자 위기들을 극복해낸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이 이렇게 조직 문화에도 공을 좀 많이 들이시는 걸로 제가 생각되는데요. 직원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적극적이시라고요. 예, 저는 평소에도 임직원들 간의 소통과 협업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개개인들이 모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집합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는 꼭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성정보에서는 업무 미팅이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우리 직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또 그렇게 의견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도 직원들과의 스킨십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점심 식사를 돌아가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직원들 부담 가게 업무 얘기는 갑작 자제하고 네. 직원들의 관심 사항이나 뭐 신변잡기 등 이렇게 또 재미있는 얘기들 뭐 이런 거 위주로 하면서 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반응은 그럼 어떤가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써왔었는데요. 처음에는 좀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것인데 최근에 하는 방법은 미리 꼭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날 시간이 되는 사람들만 편하게 참여하게 했더니 크게 부담 없이 하고 되레 저랑 만나기 좀 쉽지 않은데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다고 하는 그런 피드백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인성정보의 올해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전반적인 이제 그 사업의 성장 기반을 닦았다고 하면 올해는 그동안 투자해온 미래 사업을 위한 신규 사업들을 제대로 성장시켜서 실적에도 좀 반영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중소 중견기업 타겟으로 하는 인성 아지트 사업을 확대하고 또 의료 정보와 헬스케어 사업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거기서도 숫자를 만들어내고 또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리더로서 또 메타버스 사업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30년 쌓은 노하우로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또 디지털 헬스케어와 클라우드 등 신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기업 인성정보를 만나보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란 느낌을 받았는데요. 지나온 30년을 뛰어넘을 혁신을 보여줄 인성정보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원종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